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역하고, 네. 공부 얼마나 하셨는지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이번 부산 지역에 최종 합격을 했고, 저는 삼수고요. 음, 이제 초수 때는 대학원을 병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재수 때는 올인을 했고, 그때 이제 작년이었는데, 그때 같은 부산 지역에서 0.5점이 부족해서 소수점으로 최종 탈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극복을 해서, 이번에는 1차 컷에서 11점이 높았고, 그리고 최종 컷에서는 8점 높게 좀 여유롭게 붙어서, 이제 저는 좀 최종 탈락을 해서 많이 힘드실 선생님들께 좀 응원의 말씀을 어, 드리고 싶고 그것 위주로 말씀을 오늘 드릴까 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첫 네. 번째로, 저희랑 한 3년 같이 공부를 했죠. 네, 그래서, 네네네. 저희 팀을 또 선택하게 되신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초스 때 그 11월 모고 강의로 처음 제 팀을 접하게 됐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모고 강의를 다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지 많이 고민이 됐어요. 초수고 정보도 없고. 그때 이제 문제를 선배들한테 조금씩 구해가지고 이제 한번 다 풀어봤는데 그 영역별로 모두 다 균형 있고 이제 밸런스 있게 다 질이 괜찮다. 그래서 나랑 되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들었고 그리고 이제 토스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서술형을 써야 될지 그게 이제 감이 안 오고 막막했는데 라이팅 세미나가 있다는 점에서 이제 점수를 방어를 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 점이 좋다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재수 때 그리고 삼수 때도 항상 해마다 계속 이 팀을 들어야 될까 아니면은 너무 지겹거나 아니면 지겹거나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다른 팀을 좀 갈까 생각도 했지만 항상 교수님들을 믿고, 그리고 제 점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년 그냥 한 번 더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이 팀을 선택을 했고, 그 결과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고, 매년 교수님들이 문제를 항상 새로운 문제를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같은 개념이지만 새롭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또 몰랐구나, 많이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매년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생님만의 또 공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정말 네. 악바리처럼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뭐 강의나 자료 방법이나 선생님의 그런 이제 공부법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저는 기본 강의도 채 팀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지만 일단 저는 모고 강의가 정말 정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위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합격 수기에 이제 기본 강의에 대한 내용도 좀 실으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일련 문학에서는 선생님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분석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련 문학이 2020년 제가 토스 때 그 해글 문제가 나왔던 해에 정말 탈탈탈탈 털렸거든요. 정말 뭐 기입 중에 맞은 문제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틀렸었는데 재수 때 모든 기입 다 맞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올해도 거의 다 맞을 정도로 일련 문학이 저에게 효자 과목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비결은 이제 교수님 수업 듣고 항상 인강이 올라온 날 저는 무조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밀리지 않고 그날 듣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무조건 철저하게 복습하고 네, 그래서 이제 밀릴까봐 항상 스터디를 해서 인증을 하고 다른 선생님들 분석하신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주에 이제 라이팅 세미나 할 때 다시 분석한 걸 제가 보고, 그걸 바탕으로 또 라이팅 세미나 강의 들은 다음에 모범 답안이랑 그 다음에 우수 답안 같은 거 비교해보면서 네 줄 다시 한번 써보고, 그렇게 항상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을 총 3번 이상 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제가 분석한 거는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지문 분석하고 문제 분석 이렇게 큰 틀 2개로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지문 분석은 이제 전체 메인 아이디어를 적어보거나 아니면 교수님께서 타이틀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셔서 음, 가끔 이제 타이틀 만들어 보는 거 해봤고 그다음에 문단별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음, 이거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한글이나 영어 막 섞어가면서 제가 음,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막 그냥 마구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음, 이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문단별로 따로 놀지 않고 이 앞에 문단이랑 다음 문단이 음,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항상 음, 생각하면서 그 문단을 자연스럽게 요약해 보려고 노력을 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 분석할 때는 이제 기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기입할 때는 이제 삼수할 때 이게 3가지 틀을 써봤거든요. 그래서 음, 항상 답이 사실 이번 기출에도 되게 논란이 있던 답이 많았던 만큼 이게 딱딱 떨어지는 답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항상 그렇게 염두를 하고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점을 둔 거는 이제 most appropriation 한 답이 뭔지, 그래서 제일 최적의 답이 뭔지를 고민하는 방법을, 틀을 만들었는데, 세 가지 틀이 첫 번째가 폼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단수, 복수, 그다음에 품사, 이렇게 폼에 대한 걸 먼저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직이에요. 그래서 글의 논리상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토픽인지,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봤고, 예를 들면, 이제 첫 문단의 마지막 문장은 토픽 센턴스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중간 문단의 첫 문장이면 이게 이전 문장을 취합하면서 새로운 문단을 소개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저만의 논리를 생각을 해서 그 키워드를 골랐고, 세 번째가 미닝이에요.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이 단어가 왜 꼭 들어가야 되는지, 예를 들면 그 2020 해글 문제 같으면 토픽이 협상하다니까 그럼 이글시시랑 해글 둘 중에 골라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써보거나, 아니면 콜로케이션상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거나, 뉘앙스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걸 적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세 가지 틀로 하니까 이제 벗어나는 답이 잘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진짜 답이랑 그다음에 좀 매력적인 오답을 항상 비교하면서 어떤 게 제일 최적의 답인지를 고민을 해봤더니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기입은 이런 방법 써보시는 거 되게 추천드리고, 선생님들마다 이제 편하신 그런 틀을 만들어서 항상 그냥 반복적으로 그 틀을 이렇게 자동화를 시키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 틀이 자동화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서술은 저도 서술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답 영역을 찾으면은 사실 그냥 이렇게 거의 뺏겨 적거나 이렇게 좀 패러프레이즈해서 적으면은 되는 거니까 답 영역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답 영역을 밑줄로 표시하고 그다음에 핵심 키워드가 뭔지 표시를 한 다음에, 그리고 저는 항상 제너럴이랑 스페시픽한 키워드가 뭔지를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스터디 쌤들께 이제 좀 비속어를 섞어서 얘기하면 쌤 대가리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맨날 했어요. 그래서 대가리가 이제 제너럴 키워드라는 뜻인데, 이제 많은 키워드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대가리가 뭐냐? 저는 계속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선생님이랑 계속 토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서 교수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지만 그걸 가장 먼저 쓴 다음에 이제 뒤에 에비던스를 붙여서 쓰는 연습을 하려고 했고, 처음에는 그게 참 안 됐는데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페 합격 수기를 곧 올릴 건데, 여기에 제가 그 교수님 문제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예시를 사진을 이렇게 첨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선생님들마다 이 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은 정말 제가 노력으로 극복을 한 케이스여서 말씀드릴 게 많았고, 영어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최근에는 정말 기본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최진호 교수님 기본서에 마인드맵이 있다 보니까 이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항상 이제 그 키워드에 대한 핵심 개념이나 아니면은 소노런트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자동화하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혼자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스터디를 할 때도 있고 마인드맵 놓고 계속 어떤 게 있는지 인출을 해서 실제 시험장에서 그 개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나 아니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하면은 정말 시간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아끼고자 정말 최대한 자동화를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학은 정말 완성은 모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고 문제를 계속 많이 접하면서 특히 최진호 교수님 문제가 좀 쉬운 개념인데 그거를 응용할 수 있게 많이 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응용하는 연습을 계속하고 요즘 기출 스타일에 굉장히 부합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저는 그 의문론에서 의문자질 그거를 교수님께서 매주 내셨는데 그거 덕분에 이제 그게 4점 배점이었는데 총 2점 2문제 다 이렇게 좋게 맞출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교도 마찬가지로 키워드 인출도 해야 되고, 저는 무조건 인풋과 아웃풋을 항상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웃풋으로 계속해서 매주 키워드 인출을 했어요. 그래서 매번 그 단원별로 그 최시원 교수님 그 기본서의 마인드맵 바탕으로 제가 거기 기본서에 최시원 교수님의 그 마인드맵에 있는 키워드를 놓고 그 키워드의 기본서에 있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개념이 기출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그런 표현들을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출을 하는 연습을 계속 아웃풋을 내는 연습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키워드를 자동화를 했고,
인풋으로는 이제 매주 들어오는 모고, 그거를 이제 네 줄에 맞춰서 완벽하게 쓰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수 때 최종 탈락을 했을 때, 제 페인을 돌이켜 보니까, 남들이 나 맞추는 문제 중에 틀린 문제가 영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영교 서술형이. 그래서 좀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전 영교는 쉽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서술형이 너무 많은 큰 감점을 받으니까 이렇게 최종 탈락을 하는구나. 그게 기입이 전 영역이 다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돌이켜보면서, 그러면 서술형에서 이걸 키워드를 절대로 빼지 않는 연습을 정말 해야겠다, 3수 때는. 이 생각을 하고, 그걸로 이제 또 좀 서술형을 다 맞으신 스터디쌤을, 최종 탈락하신 스터디쌤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기입이 되게 고민이셨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그 쌤이 정말 꼼꼼하게 네 줄에 잘 맞춰서 그 서술형을 잘 쓰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피드백을 받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기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그냥 한번 혼자 풀고 뭐 나중에 또 풀면 되겠지 하고 조금 소홀히 했던 경향도 있는데, 영교 같은 경우에는 분석만 하고 답안 쓰는 건 조금 소홀히 했던 게 있었어요. 좀 쉽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쌤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봐야 된다. 그래서 거의 매일 하루에 그냥 조금씩 뭐 세문네 문제라도 좋으니까 보자고 하셔가지고 감 안 읽기 계속 답안 작성하는 걸 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모고 시즌에는 섞어서 이제 뭐 하루는 기출 보면 그 다음 날에는 새로 모고 풀고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절대로 빼지 않는 연습. 영교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네. 다음에, 네. 그러면 영역별 공부 방법을 이 정도로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수 만에 합격하셨는데 선생님만의 합격 비결 따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저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저는 진짜 임용은 멘탈 싸움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정말 그거에 크게 동의를 하는 바고, 그래서 저는 멘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임용이라는 게 이제 일단 가시적인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자신감이 당연히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멘탈을 어떻게 지켰냐면, 저의 일상을 항상 규칙적으로 지키고, 그로부터 저는 제 일상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좀 멘탈을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항상 기상을 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달랐지만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기상을 했고, 그다음에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는 무조건 착석을 해서 하는 거는 항상 지켰어요. 그래서 대신에 공부 끝나는 시간은 그냥 자유롭게 그냥 다 하면 끝날 수 있게. 3주 때는 이제 학원 파트도 병행했기 때문에 그 학원 나가는 날은 그냥 오후 2시에 그 공부가 끝날 때도 있고 주말은 쉴 때도 있고 그랬지만, 어쨌든 공부 시작은 무조건 8시 전에 7시 반에 하려고 했어요. 그거는 정말 아픈 날에도 지키려고 했고, 그러면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학원이랑 스터디는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강 나갈 때도 빠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인강으로 들었을 때도 인강 올라오면 바로 듣고 그 다음날 복습하고, 그래서 스터디 인증하고 끝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밀리면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항상 이걸 지키려고 했고, 30 때는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는데, 제가 이제 최종 탈락하고 정말 공부 못하겠어가지고 이제 필라테스를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스터디 카페 바로 옆 건물이었거든요. 그게 되게 좋았던 게, 이제 그 공부하다가 힘들거나 잠 오면 바로 옆 건물 가서 운동 1시간 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돌아와서 공부하면 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리프레시 할 수 있게 본인의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그냥 매일매일 지키면은 그것도 자신감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타 또 얘기해주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뭐 응원의 말이든 지금 준비하신 것 중에. 지금 아마 최종 탈락하신 선생님들 되게 많으실 텐데, 제가 진짜 1년 전에 딱 이날, 진짜 아직도 기억나요. 10월 10일에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맞아. 이제 그때, 네, 진짜 많이 울고, 그때 최시원 교수님이랑 김석 교수님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못한다, 이제 그냥 맞아. 떠나겠다 말씀드리고, 교수님이 막, 맞아. 그러면 안 된다, 말리시고 막, 그때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근데 1년이 정말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서, 그래서 아마 지금 정말 또 많이 힘드신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 주변에도 있고. 근데 이게 참 지금은 아무 말도 안 들리지만,
그때 저 막 카페 진짜 처음으로 글도 써봤거든요. 그런 이제 음, 다음 카페 같은데. 저 지금 최종 탈락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제 채탈을 해보고 이제 취업하신 선생님들이 제 앞에 사람들이 전부 빠져나갔으니까 1년 동안 그 자리만 지키라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 자리만 지켰거든요. 음, 그랬더니 이게 점수가 많이 오르고 제 앞에 다 빠져나갔는지 음, 여유롭게 붙은 걸 보고 그냥 진짜 하던 거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음, 진짜 조금 보완했던 거는 그때 그 연교 서술형 그게 너무 많이 나가서 그것만 이제 열심히 한 거 학교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1년 음, 금방 가고 딱 4월까지만 버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4월까지만 뭐 운동을 하시든 아니면 잠시 뭐 기간제를 뭐 한두 달 하시든 뭐 그냥 여행을 가시든 그냥 잠만 자시든 아무거나 좋으니까 딱 4월까지만 버티시고 5월 되면은 이제 공부할까 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하시던 거 하고 그다음에 음, 이제 답안 열람을 하시든 아니면 복귀한 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채점을 하시든 해서 부족한 영역, 부족한 부분만 조금만 채워서 하시면 음. 1차 고득점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아, 산 증인이니까요. 네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올해, 그러니까 작년 1년 내내 이제 모고 때 정말 고득점이셨고, 1차도 진짜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아, 정말 감격스럽고요. 정말 좋은 네, 교사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